사토 켄지는 수십 년 만에 홋카이도의 작은 항구 도시에 발을 디뎠다. 일 때문에 온 것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겨울 바다처럼 시리고 무거웠다. 1월의 칼바람이 낡은 외투 속을 파고들었다. 눈은 이미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고 지금도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항구에는 고기잡이배 몇 척이 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고 끼룩거리는 갈매기 소리마저 얼어붙은 듯 희미했다. 켄지는 담배를 꺼내 물었다. 싸구려 담배 연기가 하얀 입김과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다. 젊은 시절 홋카이도의 거친 바다와 싸우던 어부의 아들이었던 흔적, 그리고 이후 도쿄의 변두리 공장에서 보낸 기나긴 세월의 흔적이기도 했다. 그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파도에 휩쓸려간 형의 싸늘한 모습, 그리고 첫사랑 유미와의 가슴 아픈 이별. 그 기억들은 눈처럼 쌓여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원래는 당일치기로 일을 마치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설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기차는 끊겼고 버스 운행도 중단되었다. 어쩔 수 없이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아야 했다. 그는 눈발을 헤치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낡은 목조 건물들이 어깨를 맞대고 늘어선 거리. 어디선가 희미하게 생선 굽는 냄새가 났다. 그때 바람에 덜컹거리는 작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우미네코 여관. 바닷고양이. 이름 한번 토속적이다 싶었다. 달리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삐걱거리는 나무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난로의 온기와 함께 희미한 등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관 내부는 좁고 어두웠지만 그런대로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카운터 안쪽에서 한 여자가 몸을 녹이고 있었다. 등만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실루엣이었다. 실례합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켄지의 목소리에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리고 그 순간 켄지는 숨을 멈췄다.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깊은 눈매, 굳게 담은 입술. 젊은 시절의 풋풋함 대신 삶의 고단함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그 얼굴은 분명 유미였다. 유미 역시 켄지를 알아본 듯 놀라움과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정적이 흘렀다. 바깥의 눈보라 소리와 난로의 타닥거리는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켄지? 씨? 유미가 먼저 힘겹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만이군, 유미. 켄지는 간신히 대답했다. 목이 메어왔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차라리 영원히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던 과거였다. 유미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카운터 뒤의 숙박 명부를 뒤적였다.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는 몸짓이 역력했다. 방 있긴 한데 좁고 낡았어요. 괜찮으시다면 상관없어. 켄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유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세월은 그녀에게도 많은 흔적을 남겼다. 고왔던 손은 여기저기 트고 거칠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켄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유미는 열쇠를 건네며 2층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삐걱거리는 낡은 마룻바닥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갈랐다. 방은 유미의 말대로 좁고 허름했다. 창문에는 두꺼운 성에가 끼어 있었고 낡은 다다미에서는 희미하게 곰팡내 같은 것이 났다. 하지만 켄지는 그런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유미와의 예기치 못한 재회로 가득 차 있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려다 실내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도로 집어넣었다. 대신 차갑게 얼어붙은 창문에 손을 대었다. 손끝으로 전해져 오는 냉기가 그의 복잡한 심경을 대변하는 듯했다. 저녁 식사는 1층의 작은 식당에서 제공되었다. 켄지가 내려갔을 때 유미는 이미 다른 손님 몇 명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아마도 폭설 때문에 발이 묶인 여행객들이리라. 켄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유미는 그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소박한 저녁 식사를 내왔다. 밥과 된장국,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단무지 몇 조각. 음식에서는 정갈한 손맛이 느껴졌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켄지는 유미를 힐끔거렸다. 그녀는 예나 지금이나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손님들에게 가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공허해 보였다. 그때 식당 안쪽 문이 열리며 작은 여자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대여섯 살쯤 되었을까. 유미를 꼭 닮은 눈매를 가진 아이였다. 아이는 켄지를 잠시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유미에게 다가가 옷자락을 잡았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유미는 당황한 듯 아이의 입을 막으며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하룸, 조용히 해야지. 손님이야. 하루, 봄이라는 뜻인가. 아이의 이름이 왠지 모르게 켄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유미는 아이를 데리고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켄지는 밥술을 뜨다 말고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유미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충격이었다.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왜 이리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걸까? 그는 남은 밥을 억지로 넘겼다. 밥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세상은 여전히 두꺼운 눈 속에 파묻혀 있었다. 기차와 버스 운행은 여전히 불투명했다. 켄지는 어쩔 수 없이 하루 더 묵기로 했다. 딱히 할 일이 없었던 그는 여관 주변을 서성거렸다. 밤새 쌓인 눈은 어른 허리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다. 유미는 이른 아침부터 작은 삽으로 여관 앞 눈을 치우고 있었다. 힘에 붙이는지 숨을 헐떡이며 연신 이마에 땀을 닦았다. 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고 구석에서 더 큰 삽을 찾아 들고 나왔다. 그리고 말없이 유미를 도와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유미는 놀란 눈으로 켄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묵묵히 눈만 치웠다. 서걱거리는 삽질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둘 사이에 흘렀다. 켄지의 손놀림은 능숙했다. 젊은 시절 지긋지긋하게 하던 일이었다. 고마워요. 한참 만에 유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됐어. 켄지는 무뚝뚝하게 대답하며 삽질을 계속했다. 그때 여관 문이 열리며 하루가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켄지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 엄마 도와주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켄지는 아이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눈은 유미를 닮아 맑고 깊었다. 아저씨, 힘세다! 하루가 작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 순수한 모습에 켄지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는 듯했다. 오전 내내 눈을 치우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었다. 유미는 켄지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다. 난로 앞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켄지는 먼저 입을 열까 말까 망설였다.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다. 어떻게 지냈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아이 아버지는.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를 건드릴까 두려웠고 그녀의 현재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켄지 씨는 여긴 어쩐 일로? 유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일 때문에 잠시 근처 공사 현장에 들를 일이 있어서. 켄지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폭설만 아니었으면 어제 바로 돌아갔을 텐데. 그렇군요. 유미는 다시 말없이 찻잔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옆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켄지는 그녀가 무언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그날 오후 켄지는 여관의 낡은 보일러가 말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미가 끙끙거리며 보일러실을 들락거리는 것을 보고 그는 또다시 말없이 연장을 챙겨 들었다. 보일러는 오래되고 낡아서 부품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켄지는 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기술자였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끙끙댄 끝에 임시 방편이 남아 보일러를 고쳐놓았다. 유미는 연신 고맙다고 했지만 여전히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었다. 켄지는 그렇게 우미네코 여관에서 예정에 없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눈 때문에 길이 막혔다는 핑계는 여전히 유효했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이유가 자리 잡고 있었다. 차마 유미와 하루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매일 아침 유미를 도와 눈을 치웠고 여관의 망가진 곳들을 손봐주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고정하고 덜컹거리는 창문을 수리했다. 유미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사양했지만 켄지의 묵묵한 도움을 결국 받아들였다. 켄지와 하루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루는 처음에 경계심을 풀고 켄지를 곧잘 따랐다. 켄지는 쉬는 시간에 아이에게 나무 조각으로 작은 동물 인형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아이는 서툰 솜씨로 만든 인형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겼다. 켄지는 하루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일지도 몰랐다. 어느 날 저녁 켄지는 늦게까지 보일러 수리를 하느라 저녁 식사 시간을 놓쳤다. 유미는 그를 위해 따로 식사를 차려주었다. 식당에는 다른 손님 없이 두 사람뿐이었다. 유미는 켄지의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남편은? 켄지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물어보았다. 묻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 참지 못했다. 유미의 어깨가 살짝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3년 전에 병으로 갔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는 듯했다. 미안하군. 괜한 걸 물었어. 아니에요. 유미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혼자서 하루 키우면서 여관 운영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빚도 좀 있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조금 드러냈다.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밥을 먹었다. 유미의 고단한 삶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그녀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낡은 여관을 수리해주는 것뿐이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지만 날씨는 여전히 혹독했다. 켄지는 유미의 전 남편 집안에서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들은 유미와 하루에게 거의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여관을 처분하라는 압력까지 넣는 모양이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과거 켄지와 유미의 관계를 어렴풋이 기억하는 듯 그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켄지는 자신이 이곳에 머무는 것이 오히려 유미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도시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길도 어느 정도 뚫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켄지는 떠날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눈에 밟히는 것은 힘겹게 살아가는 유미의 모습, 그리고 어느새 정이 들어버린 하루의 얼굴이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차가운 달빛 아래 그의 마음은 다시 길을 잃은 듯 방황했다. 다음 날 아침 켄지는 유미에게 오늘 떠나겠다고 말했다. 유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여러 가지로. 별것 아니었어. 켄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짐을 챙겨 1층으로 내려왔을 때 하루가 달려와 켄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아저씨, 가지마.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켄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아이 앞에 쭈그려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아저씨는 가야 해. 일이 있어서. 또 올 거지? 하루가 울먹이며 물었다. 켄지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다시 올 수 있을까? 다시 와도 되는 걸까? 그는 그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고는 묵묵히 여관 문을 나섰다. 유미는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켄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눈 덮인 길을 걸었다. 등 뒤로 느껴지는 유미와 하루의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힘들었다. 간신히 눈을 치워놓은 길은 질퍽거렸고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다. 켄지의 마음도 착잡했다. 유미를 다시 만난 것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그는 자신의 과거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형을 앗아간 차갑고 무서운 바다. 그 이후로 그는 오랫동안 바다를 멀리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다시 이곳 바닷가 마을로 돌아와 버렸다. 그리고 잊으려 했던 첫사랑과 재회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기차역에 도착했지만 기차는 아직도 정상 운행되지 않았다.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다는 안내방송만 흘러나왔다. 켄지는 역대합실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켄지 씨, 저 유미예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유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큰일 났어요. 갑자기 눈보라가. 유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통화가 두절된 것이다. 켄지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창밖을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하늘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바람 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우미네코 여관.
낡고 허름했던 그 건물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유미와 하루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켄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역 밖으로 뛰쳐나갔다. 다시 우미네코 여관으로 향했다. 거센 눈보라를 뚫고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눈은 앞을 가렸고 바람은 몸을 휘청거리게 했다. 하지만 켄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유미와 하루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과거 형을 잃었던 그날의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야 했다. 켄지가 숨을 헐떡이며 우미네코 여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 낡은 여관 지붕의 일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금이 가 있었다. 유미는 겁에 질린 하루를 끌어안은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유미, 괜찮아? 켄지가 소리치며 달려갔다. 켄지 씨, 어떻게? 유미는 켄지를 보고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일단 안으로 피해. 켄지는 유미와 하루를 건물 안쪽 비교적 안전해 보이는 곳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언제 건물이 더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일러는 이미 꺼져 있었고 실내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도움이 필요해. 켄지가 말했다. 눈보라 때문에 전화도 안 되고 나갈 수도 없어요. 유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다.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다녀올게. 네? 이 눈보라 속에 어딜 가요? 위험해요. 유미가 다급하게 말렸다. 괜찮아. 예전에 이런 날씨 많이 겪어봤어. 켄지는 유미를 안심시키려는 듯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비장했다. 그는 두꺼운 외투를 다시 챙겨 입고 창고에서 튼튼한 밧줄과 손전등을 찾아들었다. 하루 잘 보고 있어. 금방 돌아올 테니까. 켄지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을 이장의 집은 여관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이 날씨 속에서는 천리길처럼 느껴졌다. 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고 눈은 그의 시야를 완전히 가렸다. 몇 번이나 미끄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그의 머릿속에는 과거 형을 구하지 못했던 순간의 기억이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그 기억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에게 힘을 주었다. 다시는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으리라. 얼마나 걸었을까. 켄지는 마침내 이장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문을 열고 나온 이장은 눈보라를 뚫고 온 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다. 켄지는 숨을 몰아쉬며 다급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우미네코 여관이 위험하다고, 유미와 하루가 위험하다고. 이장은 곧바로 마을 청년 몇 명을 불러보았다. 켄지와 마을 사람들은 함께 눈보라를 헤치고 다시 여관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여관은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다. 사람들은 힘을 합쳐 임시 방편으로 지붕을 받치고 벽에 균열을 메웠다. 켄지는 지친 기색도 없이 가장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었다. 그의 단호하고 침착한 모습에 마을 사람들도 안심하고 따랐다. 밤새 이어진 작업 끝에 여관은 간신히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 눈보라도 새벽녘이 되자 조금씩 잦아들었다. 켄지는 꽁꽁 언 손을 비비며 난로 앞에 주저앉았다. 유미는 따뜻한 차를 가져와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켄지 씨. 유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모녀는... 켄지는 말없이 유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물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Current part characters 266 Total characters 1440. 유미, 켄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과거에 내가 너를 떠났던 건 그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이었다. 집안의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어. 형이 죽고 나서 난 모든 게 두려웠다. 누군가를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도망쳤던 거야. 비겁하게. 유미는 놀란 눈으로 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집안의 반대 때문에 헤어졌다고 생각했었다. 켄지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 켄지가 진심으로 사과했다. 너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유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오랜 세월 묵혀두었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켄지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마을은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다. 켄지는 도쿄로 돌아가는 것을 미루고 우미네코 여관의 수리를 돕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켄지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하러 왔던 일, 그리고 밤새 여관을 지키기 위해 애썼던 모습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를 향했던 곱지 않은 시선들도 조금씩 누그러졌다. 켄지는 여관 지붕을 새로 올리고 낡은 벽을 보수했다. 유미는 그런 켄지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두 사람 사이엔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의지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하루는 이제 켄지를 아저씨가 아닌 마치 아빠처럼 따랐다. 켄지가 일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서툰 솜씨로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켄지는 그런 하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홋카이도에도 봄 기운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두껍게 쌓였던 눈이 녹아내리고 얼어붙었던 바다가 서서히 풀렸다. 여관 수리도 거의 마무리되었다. 이제 켄지가 정말로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켄지는 유미에게 말했다. 내일 돌아가려고 해. 유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쉬움과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다. 유미, 괜찮다면 내가 이곳에 남아도 될까? 유미는 깜짝 놀라 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물론 네가 괜찮다면 말이야. 너와 하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 여기서 너와 하루 곁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켄지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의 거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유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켄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것은 대답이었다. 오랜 기다림과 망설임 끝에 내린 용기 있는 대답이었다. 켄지는 결국 도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고향 홋카이도의 작은 항구 도시에 남기로 결심했다. 우미네코 여관은 그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여관의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운영도 쉽지 않았다. 전 남편 지방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켄지에게는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사람들이 있었다. 유미, 그리고 하루. 켄지는 여관 일을 본격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손님을 받고 예약을 받고 낡은 시설들을 꾸준히 관리했다. 그는 말이 없고 무뚝했지만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손님들의 신뢰를 얻었다. 유미는 그런 켄지에게 의지하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웃음이 많아졌고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다. 켄지와 하루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켄지는 하루에게 글자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함께 바닷가에 나가 조개를 줍기도 했다. 서툴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는 켄지에게 하루는 마음을 활짝 열었다. 어느 날 저녁 하루는 켄지에게 다가와 수줍게 물었다. 켄지 아저씨, 이제 우리 아빠 해줄 거예요? 켄지는 순간 울컥했다. 그는 아이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따뜻하고 작은 아이의 몸에서 그는 삶의 의미와 희망을 느꼈다. 그래, 아저씨가 하루 아빠 해줄게. 그의 목소리는 살짝 잠겨 있었다. 켄지와 유미는 과거의 연인이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조심스럽게 쌓아갔다. 그들은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때로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어색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루의 존재는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눈이 완전히 녹고 연두빛 새싹이 돋아는 진짜 봄이 찾아왔다. 바다는 부드러운 햇살 아래 잔잔하게 빛났고 갈매기들은 힘차게 하늘을 날았다. 우미네코 여관에도 조금씩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제법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유미와 켄지는 바쁘게 움직였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켄지와 유미 그리고 하루는 잠시 일을 멈추고 여관 앞 바닷가를 산책했다. 켄지는 하루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유미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표정은 더없이 평온해 보였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들의 뺨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도 모른다. 삶의 무게는 여전히 그들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에게 기댄 채 그들은 조용히 다가올 또 다른 계절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처럼 찾아온 두 번째 기회였고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홋카이도의 작은 항구 마을에서 그들의 시간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켄지는 문득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온함이 자신의 마음속에 잔잔히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상실과 고독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발견한 작지만 소중한 빛이었다. 켄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이지 않았다. 물론 형을 잃은 슬픔이나 유미와 헤어졌던 시절의 후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기억들은 여전히 그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그의 현재를 잠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유미와 하루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여관 문을 열고 손님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와 함께 장난을 치고 저녁이면 유미와 나란히 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을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것. 그런 평범한 순간들이 모여 그의 삶을 다시 채워가고 있었다. 유미 역시 마찬가지였다.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어야 했던 외로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하지만 켄지가 돌아온 후 그녀는 다시